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제가 운동을 안 가서 오후에 제가 뭐 운동도 가고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 중에 뭐 방송 관련한 건 싹 다 그냥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급살로 막 대충 만든 건 아니고 오전 새벽녘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쓱 훑어보시면 나름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데 방향성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 담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JP모건의 블록체인 파트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블록체인 파트에 이분이 이제 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스트 크립토는 아직까지 정크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30개에서 40개의 코인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도 과거 2016년에 그런 발언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유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 말씀들은 다 공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코인은 뭐 누가 언급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진짜 ETF까지 갈 수 있는 코인이 몇 개 되진 않아요. 그 중에 향후에 뭐 적대적 M&A를 통해서든지 규제에서 제거당하든지 얼마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승이 도래를 하면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잘 아마 바꾸셔야 장기적으로 홀딩해서 큰 수익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기감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위기 조성하자고 이 말을 지금 한 게 아니거든요. 기간을 정해두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현실성이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XRP 투자자들이 이제 보시면 좋은 내용인데, 예전에도 사실 이런 내용은 나왔었어요. FED Now 서비스를 실시를 할 거다. 2023년에서 2024년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얘기가 오늘 오전에 나왔거든요. FED Now 서비스 해가지고 이걸 2023년 7월에 출시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XRP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향후에 내년이 됐든 향후에 인터벌하게 좀 인류가 직면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FED Now 시스템은 정부가 긴급 구호 지불금을 미국인들에게 더 빨리 전달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수표를 기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산이 급작스럽게 예산 편성이 되면 우리한테 올 때까지 시간이 되게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여러 기관을 거쳐서. 근데 뭔가가 있겠죠. 자연재해 대비해서 아니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거를 대비해서 FED Now 서비스를 그 중간에 브리징 역할로 삼겠다. 이거를 연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리플 클라이언트 중에 여기 볼란트라고 있어요. 볼란트 기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연방준비은행이 FED Now 페이먼트에 합류를 하면서 얘도 같이 그 파일럿에 같이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죠. 볼란트라는 이 회사가. 그래서 규정을 내려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FED Now SM 서비스는 새로운 지불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미국 중앙은행과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같이 FED Now 서비스를 만드는데 같이 이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XRP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FED Now는 ISO 20022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리플렛이 이미 결제 네트워크에 이 ISO
2022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거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 의미를 FED 나오는 과연 어떤 서비스일까요? 리플렛이 비하인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막 안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그러실 분들은 XRP를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가장 고난이도고 제가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예전서부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끝판왕은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죠. 영화에서도 보면 이 이치랑 아마 똑같은, 아마 가격적인 측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FED 나우 ISO 20022는 SPFS,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페이먼트 시스템, CIPS는 중국 거. 이게 또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ISO가 이거랑 또 같이 움직인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리플렛을 통해서 세계 단일 통화를 이루기 위해서 글로벌리스트는 비하인드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냥 100%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넌지시 그냥 우회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진출 시동 여기 써 있는데, 얼마 전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부산시와 같이 협력해서. 근데 FTX가 발표가 나왔더라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왜 이들이 이럴까요? 근데 여기 진짜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풍부한 유동성은 매력적이다. 제가 이거 보고 도대체 이 새끼들 무슨 생각? 국내 풍부한 유동성?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거든요. 설상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하필 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가스 요금도 오른다. 천연가스 가격, 환율 급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인가? 제가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에다가 가스요금 막 올라갈 거다라고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어쨌건 이게 현실화 됐어요. 10월에 전기요금 인상할 거고 가스요금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전체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는 거죠. 하다못해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도 제가 보니까 기본요금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500원인가 1000원인가 올려놓더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야간 할증료가 붙는 게 원래는 12시 이후부터 아닌가요? 근데 밤 10시 이후부터 할증료가 붙어요. 진짜. 그러면 누구 만나서 집에 빨리 가야 돼. 택시 타고 갈 때는 빨리 가란 얘기죠. 예, 사실 할증 붙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택시비가. 그리고 인플레 잡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세계은행의 경고,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만 계속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짙어진다는 거를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는 걸. 근데 세계은행에서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하네요. 공급망이 불러온 인플레, 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야. 정확히 세계은행 총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 세계은행 총재가 말한 게 정답인 거고, 연준에서는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는 거는 알지만 대중들, 너네 중산층 한번 거지가 한번 대봐. 너네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재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양털깎기를 하겠어. 기존에는 신흥국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이런 식으로 양털깎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결제 시스템이 분리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대중의 양털깎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다.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견뎌야 돼요.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2025년이 아니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저도 이 방송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에서 이제 제재를 당했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수출입에 이거를 뭐 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등재를 시켰어요. 크립토를 이용해서 수입하는 품목의 목적을 두고 이 섹션에 이거를 추가시켰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1,000만 달러. 이번에 거래가 된 거는 수입 품목에 일단은 1,000만 달러에서 크립토를 썼다는 얘기. 그래서 뭐 특정해서 이게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긴 했지만 일단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크립토를 사용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란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8년에 스팀에서 쓴 글,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제가 뭐 댓글로 여러 개 뭐 어떤 그 블로거나 이런 데 막 기재했던 그 글들이 현실화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만의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현재 단계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뭔가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였어요. 근데 달러를 배제시킨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 5년 내에, 5년이 아니라 2025년 안에 한 2030년이 가면 진짜 비트코인이 기축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이어 고깃집도 종업원이 사라졌다. 와, 저도 이거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도 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오다를 매장에 내리면 그 양에 맞게 고기를 여기 작은 냉장고에다 넣어둔대요. 그래서 손님은 와가지고 냉장고에서 고기만 꺼내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냥 가면 된대요. 그렇게 또 시스템을 그러면 뭐 인건비가 전혀 안 들죠. 거의 안 들죠, 인건비가. 하여튼 시대가 이렇고 일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게 사실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번 이 머지 사건에 관해서 좀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저보다는 일단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가니까 그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제가 이제 움직이겠다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미루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뭐 시간이 왔고 이제 더운 것도 지났고, 오늘하고 내일도 비가 언제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질척한 것도 사라지기 시작하면 좀 많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시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4.54 테라해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48TH를 찍었어요. 일시적으로. 이거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성된 이래로 48을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9월 달에 지켜보자.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쭉 지켜보자. 어떤 일이 생기나. 시세하고 아마 분명히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것 같고, 푸틴발 인플레가 불붙었나. 유럽 전역에 파업 확산. 일자리는 잃어가고, 임금 상승률은 더딘데, 전력이 올라가니까 각종 공산품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죠.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용품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거리에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 독일의 항공사 루프탄자 뭐 승무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역으로. 이 얘기가 뜻하는 건 과연 뭘까요? 여기서 9월 8일 날 ECB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너네 다 죽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하여튼 남의 나라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 같이 확산되듯이 이런 여파가 중국으로 확산되고 동남아로 가고 동아시아로 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 노조가 됐건 금속 노조가 됐건 아니면 물류 노조가 됐건 그리고 북미도 마찬가지로 하루 3끼 먹는데 제가 보니까 1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기준가가 아무리 뭐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끼니 몇 개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식비만. 하여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가상자산 투자한 사람은 그나마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욕한 사람도 많겠지만 나중 가서 아마 피부로 느낄 거고 저한테 아마 고마워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노아의 방주 티켓을 환불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노아의 방주 티켓을 갖고 노아의 방주에 한번 앉아보세요. 과연 주변에 막 이렇게 홍수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갈 때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